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전은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아, 일리아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렵겠다, 너무 방대하다 이런 생각에 좀 부담스러우셨죠? 맞아요. 무려 3000년 전에 쓰였고 그것도 1만 5천행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와, 이걸 어떻게 읽나 싶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한테도 엄청난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일리아스를 그냥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역사책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딱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의 진짜 핵심, 그 본질은 사실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단어, 메니스입니다. 노레아소서 여신이요,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일리아스의 정말 그 유명한 첫 문장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가요, 우리가 그냥 화가 난다, 삐쳤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메니스라는 단어는요, 신들한테나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을 완전히 날려버리고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그런 초월적인 분노를 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서사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 진짜 엔진은 바로 이 한 영웅의 통제 불가능한 분노,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정말 어이없게도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돼요.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이 자기 전리품을 뺏기게 되니까 그 화풀이로 그리스 최고의 전사인 아킬레우스의 전리품, 브리세이스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건을 뺏은 게 아니죠. 이건 한 영웅의 명예, 그의 자존심을 그냥 공개적으로 짓밟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욕감에 휩싸인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감히 내 전리품을 뺏겠다고? 알아도 이 오만한 왕아, 난 더 이상 당신 노예가 아니야. 와, 그 상처 입은 자존심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모욕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언합니다. 나 이 전쟁에서 빠지겠다고. 그리스군 전체의 운명이 걸린 그 순간에요. 그런데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기 어머니인 여신 테티스한테 가서 제우스 신에게 빌어달라고 해요. 뭐라고 비냐면 자기가 빠진 그리스군이 트로이군한테 아주 처참하게 깨지게 해달라고요. 자기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더라도 자기를 모욕한 그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만들겠다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그의 분노가 그냥 화가 아니라 모든 걸 파괴하는 메니시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분노 때문에 전장을 떠나버린 사이에 트로이 쪽에서는 영웅 헥토르가 그야말로 맹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리아스는 이 두 영웅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단순히 적과 아군의 싸움을 넘어서 두 개의 다른 세계관, 두 개의 다른 가치관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죠. 이 두 영웅은요, 싸우는 이유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여신의 아들인 아킬레우스는 클레우스, 그러니까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될 불멸의 명예를 위해 싸웁니다. 그에게 전쟁이란 건 자기 위대함을 증명하는 무대인 셈이죠. 하지만 인간인 헥토르는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의 조국 트로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싸움터로 나갑니다. 개인의 영광이냐, 공동체를 위한 의무냐, 바로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헥토르의 아내 안드로마케가 전장으로 나가는 남편을 붙잡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 이 부분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남편에 대한 사랑, 존경, 그리고 제발 죽지 말아달라는 그 절박한 슬픔이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영웅 헥토르의 등 뒤에는 바로 이런 애끓는 사랑과 희생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장면의 그 애절함은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부족해요. 이건 정말 책으로 직접 읽으셔야 그 감정의 깊이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일리아스의 감정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헥토르의 고뇌, 주국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이야말로 3000년 전 영웅을 오늘날 우리와 연결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옮겨볼까요? 인간들의 이 비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저 높은 올림포스 산 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트로이 평원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뒤에는 신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올림포스의 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명하거나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라서 변덕스럽고 질투도 많고 자기 편만 챙기죠. 옛날에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제일 예쁘다고 뽑아줬다는 그런 사소한 이유로 편이 갈려서 인간들의 전쟁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대리전을 치르는 거예요. 마치 체스 게임처럼 즐기면서 말이죠. 신들의 왕이라는 제우스마저도 아내인 헤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한탄할 정도라니까요. 그의 말처럼 신들은 인간의 목숨이 오가는 이 끔찍한 전쟁을 그냥 자기들 정치 게임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 싸움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호메로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긴 한 걸까? 영웅들이 보여주는 그 용기, 그 선택들. 그게 정말 그들 자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어차피 정해진 거대한 운명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걸까요? 호메로스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제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비극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킬레우스의 그 분노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걸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대한 지옥의 불길로 변하는 순간이 오고야 말죠. 이 비극은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보세요. 아킬레우스의 상처 입은 작은 불씨가 결국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마침내 그의 분노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복수심이라는 지옥불로 터뜨려버리고 말죠. 친구의 죽음은 아킬레우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성마저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영광을 위해 싸우는 영웅이 아니에요. 오직 복수만을 위해 존재하는 살인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눈에는 동료도 적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헥토르를 죽이겠다는 그 증오 하나만이 그를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헥토르가 죽어가면서 자기 시신만이라도 가족에게 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데요. 분노에 미쳐버린 아킬레우스는 정말 끔찍한 말을 내뱉습니다. 한때 그토록 고귀했던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라는 감정에 완전히 잡아먹힌 괴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는 복수를 완성하겠다며 신과 인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짓을 저지릅니다. 바로 헥토르의 시신을 자기 전차에 매달아서 며칠 동안이나 질질 끌고 다니며 모욕한 거죠. 이건 영웅의 오만, 휴브리스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이었고 그의 그 파괴적인 분노가 다다른 최락의 종착점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둡고 잔인한 이야기, 한 영웅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호메로스는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비극적인 서사시를 읽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답은 이 이야기가 품고 있는 시대를 뛰어넘는 지혜에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오만이 한 개인과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요. 또 복수라는 게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만족도 주지 못하는 얼마나 공허한 행위인지를 경고하죠. 동시에 유한한 삶 속에서 소중한 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가장 미워하는 적에서조차 발견할 수 있는 그 공통된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설명은 이 장대한 서사시의 줄거리를 요약한 지도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의 진짜 힘과 감동은요, 여러분이 직접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영웅들의 기쁨과 슬픔, 그 깊은 감정의 파도를 온몸으로 겪어볼 때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영웅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헥토르는 비록 전쟁에서 졌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려다 죽음으로써 영원한 존경을 받게 되죠. 반면에 아킬레우스는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3000년 전 이 이야기는요, 지금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모든 걸 잃어버린 한 영웅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우고 또 뭘 조심해야 할까요? 어쩌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할 가치는 과연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